극성 보자. 자, 분자의 극성인데 그 앞에서 우리가 그거 했잖아. 결합의 극성을 배우긴 했잖아. 근데 결합의 극성을 배우고 그 다음에 중간에 지난 시간이죠. 분자의 구조를 배웠고 오늘 이제 분자의 극성을 배우는 건데 이 결합의 극성과 분자의 극성이 관련이 있기도 하고 구별이 되긴 해야 돼. 자, 봐봐. 우리가 결합의 극성을 배울 때 H2의 경우에 이렇게 생겼지? 그러면은 결합의 극성 할 때요 전자쌍을 서로 뭐 하지? 잡아 당기잖아. 이렇게. 그 힘이 어때야 되는 거야? 이렇게 같아야 하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전자쌍이 그 어디로도 치우쳐 안 치우쳐? 안 치우치지. 이런 걸 무슨 결합이라고 했어? 무극성 공유 결합.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그지? 그 다음에 자 HCl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생겼지? 그러면 이 전자쌍이 전기 음성도가 CL이 좀 크잖아. 그럼 CL 쪽으로 치우친단 말이야. 그래서 뭐라고 배웠어? 극성 공유 결합 이렇게 배웠다고. 근데 H2나 HCl 같은 경우에는 결합이 딸랑 한 개밖에 없지. 그러니까 여러 상황을 고려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 근데 결합의 개수가 많아지면 각각의 결합의 극성을 모두 고려할 상황이 생긴다고. 무슨 얘기냐면 자 CO2 같은 경우에 여러 생겼잖아. 이산화탄소. 자 이건 지금 결합이 두 개가 있는 거야. 물론 공유 전자쌍은 4개가 있지만은 여기 결합이 있고 여기 결합이 있는 거야. 자 만약에 요 결합만 딱 놓고 생각을 해보자면은 전자쌍이 어디 치우쳐야 맞아? 산소 쪽으로 치우쳐야 맞지? 그러니까 무슨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거야? 극성 공유 결합 하고 있는 거야. 요거 두 개의 결합만 딱 봐도 요거는 분명히 극성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합의 극성을 따지겠다는 건 다른 거 보지 않고 요 결합만 딱 보겠다는 거야. 모든 걸 고려하지 않고. 그랬을 때는 단순하게 서로 같은 원소냐 다른 원소냐를 가지고 결합의 극성 무극성을 따지면 된다고.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분자의 극성이잖아. 분자의 극성은 모든 결합을 전체적으로 다 고려했을 때 어떻게 될 거냐 보는 거지. 근데 자 탄소를 중심으로 했을 때 왼쪽에서 요 당기는 요 힘하고 산소니까 오른쪽에서 당기는 요 힘이 어떻다는 거지? 같다는 거 맞아? 그러면은 결합만 하나씩 볼 때는 분명히 극성 공유 결합 맞는데 분자 전체로 보면은 치우침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긴다는 거지. 그럼 분자 자체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분자의 극성을 따지면 무슨 분자가 되는 거냐면 바로 무극성 분자이다가 되는 거지. 문제 없지? 그러니까 결합의 극성은 결합만 단독으로 보는 것이고 분자의 극성은 전체를 본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런 것도 가능하잖아. 예를 들어서 H2O의 경우에는 너희 알다시피 요래 생겼잖아. 구분구조지. 여기 비공유가 있기 때문에. 직선구조가 아니잖아. 근데 전자쌍에서 요 결합 무슨 결합이야? 극성 공유 결합. 이 결합도 극성 공유 결합이야. 전체를 봐봐. 산소 쪽이 뭐가 돼? 델타 마이너스가 되잖아. 수소 쪽은 델타 플러스가 되잖아. 이 두 개의 결합을 모두 고려해도 어떻게 돼? 전자쌍의 치우침이 생긴다. 이런 건 무슨 분자가 되는 거야? 분자 내에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생기니까 뭐가 된다? 극성 분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 이거 이해했습니까? 그러면은 잘 생각해봐. 어떤 경우에는 무극성 분자가 되고 어떤 경우에 극성 분자가 되냐면 자 비록 극성 공유 결합을 하고 있어도 당기거나 밀거나 하면서 완벽한 대칭 구조를 이루면 똑같이 밀거나 똑같이 당기니까 전자쌍의 치우침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무극성 분자가 되느냐? 구조 자체가 대칭 구조가 되면은 뭐가 되는 거야? 무극성 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결합의 극성을 배우고 그 다음에 분자 구조를 배운 다음에 분자의 극성을 배우는 거야. 왜? 구조를 알아야 이게 대칭 구조인지 아닌지 알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극성 분자가 되는 거야? 구조 자체가 비대칭 구조가 되면 한쪽으로 전자쌍이 치우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가 생기잖아. 그러니까 비대칭 구조가 되면 당연히 극성 분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이런 얘기 했거든? 이렇게 극성 공유 결합을 하면 쌍극자 모멘트가 0보다 크다. 기억나냐?
무극성 동류결합을 하면 쌍극자 모멘트가 0이다 이렇게 배웠었거든. 근데 분자의 극성은 어때? 이 결합의 극성을 모두 고려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무극성 분자의 경우에는 자, 쌍극자 모멘트라는 거 정확히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합. 왜? 모든 결합의 쌍극자를 다 더한다는 얘기지. 그랬을 때 얼마가 된다는 거야? 바로 0이 되면 그게 바로 무극성 분자가 되는 거야. 이해하지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뭐보다 크면 0보다 크면 합이 0보다 크면 모든 결합을 다 고려해도 쌍극자가 생기면 무슨 분자가 되는 거야? 극성 분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지. 그럼 우리가 이 결합의 극성과 분자의 극성을 명확하게 뭐 할 수 있어? 분리할 수 있거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분자가 딱 주어졌을 때 뭘 할 수 있어야 되노? 이게 극성 분자인지 무극성 분자인지 따져볼 수 있어야 하잖아. 자, 선생님이 그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 따지는 거 한번 알려줘 볼게요. 일단 설명 듣고 필기하시 줄 테니까. 자, 이렇게 구분하면 제일 쉽습니다. 자, 중심 원자를 기준으로 중심 원자에 서로 다른 원소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죠. 중심 원소에 Cl 붙어 있고 H 붙어 있고 서로 다른 게 붙어 있죠. 야, 생각해봐. 중심 원자에 서로 다른 원소가 붙어 있는데 대칭일 수 있냐? 이쪽에 H가 붙어 있고 이쪽에 Cl이 붙어 있어. 대칭일 수 있냐? 절대 안 되지, 그지? 그러니까 앞으로 중심 원자에 서로 다른 원소가 붙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구조로 판단하면 되는 거야? 비대칭 구조로 판단하면 되는 거야. 그럼 비대칭 구조가 되면 어디로든 전자가 치우칠 거 아니야. 그럼 뭘로 판단하면 돼? 비대칭 구조니까 이것은 극성 분자이고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보다 크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지. 간단해. 근데 중심 원자에 모든 원소가 서로 동일한 원소가 결합되어 있는 경우, 이런 거 중심 원자에 동일한 게 붙어 있잖아. 중심 원자에 전부 동일한 원소가 붙어 있잖아.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뭘 보면 되냐면 이걸 봐야 돼. 비공유의 유무를 봐야 돼. 비공유가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맞지? 비공유가 없는 경우도 있을 거야. 야, 비공유가 있으면 여기 지금 원소가 안 붙어 있고 비공유가 자리만 차지하고 있지.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데 이 수소는 전자를 산소랑 밀고 당기고 한단 말이야. 여기서 밀고 당기고 하면 이쪽에서도 밀고 당기고 해줘야 대칭을 이룰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비공유가 자리만 떡하니 차지하고 있으니까 절대로 같이 밀고 당기고 할 수가 없다고, 전자쌍을. 그러니까 중심에 비공유가 있잖아? 그러면 경험해보면 알겠지만 항상 무슨 구조가 될 수밖에 없어? 비대칭 구조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무슨 분자가 될 수밖에 없어? 극성 분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사실은. 우리가 주구장창 뭐 2개, 2개니 3개, 1개니 했잖아. 뒤에 1개니 2개니 나오는 순간 바로 극성 분자이다 하면 된다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 비공유가 없으면은 비로소 이때 무슨 구조가 되는 거야? 대칭 구조가 되는 거야.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봐. 직선 구조야. 양옆에 똑같은 게 붙어 있어. 대칭이지. 정사면체야. 각 꼭지점에 똑같은 게 붙어 있어. 대칭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뭐야? 이런 경우엔 무슨 분자가 된다? 바로 무극성 분자가 된다. 요 정도면 충분히 극성, 무극성을 따져볼 수가 있는 거야. 책에 있는 거 한번 봐봐, 너희. 이거 서로 다른 이거부터 볼까? 이거 똑같은 거 붙어 있고 비공유 없잖아. 2개 연계 아이가 이거. 대칭. 무극성 분자. 다 마찬가지 아니야? 중심에 똑같은 거 붙어 있고 비공유 없잖아. 전부 대칭 구조. 무극성 분자. 딱 보인다니까, 가다 보면. 다른 거 붙어 있어. 무조건 비대칭이지, 이거는. 극성. 비공유가 다 존재하잖아. 뭐가 돼? 극성. 서로 다른 게 마주보고 있어. 이 고민할 필요가 있냐? 서로 다른 게 마주보고 있는데 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냐? 못 이루지. 이것도 뭐가 돼? 비대칭 극성 분자가 되는 거야. 됐어? 적은 사람 적어봐. 못 적은 사람. 자, 극성 분자의 성질인데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극성 분자의 성질이라는 건 당연히 극성 분자하고 극성 분자가 아닌 거 2개를 비교할 텐데, 우리가 결합을 3가지 배웠잖아. 뭐 배웠노, 우리 결합을?
이온 결합 배웠지. 그 다음에 중요도는 떨어지지만 금속 결합 배웠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공유 결합 배웠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분자의 극성이니 뭐 이런 건 전부 다 공유 결합에 해당되는 이야기잖아. 내가 앞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얘들 둘은 녹거나 끓을 때 이온 결합이 끊어지거나 금속 결합이 끊어져야 녹거나 끓을 거 아니야. 맞지? 근데 내가 이런 얘기 했잖아. 물 분자 끓인다고 수소하고 산소 생기는 거 아니다 하면서 물 분자와 물 분자 사이에 분자 간 인력을 끊어야 녹거나 끓는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있거든.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중성분자와 중성분자의 인력보다는 그래도 부분적이지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면 조금 더 인력이 크지 않겠냐 이건 거지. 오케이? 그러면은 다른 조건이 다 비슷할 때, 왜냐하면 끓는 점을 결정하는 요인이 한 10가지 돼. 굉장히 많아 사실은. 그래서 뭔가 특정한 하나만 가지고 특정할 수는 없는데 분자량도 좀 비슷하고 특이사항이 없을 조건에서는 그래도 뭐보단 극성 분자가 무극성 분자보다는 조금 더 높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절대적인 건 아니야 이게. 무조건 무극성보다 극성이 높아 이게 아니고 다른 조건이 비슷할 때는 어때? HCl 같은 것들이 산소보다 조금 높고, 그지? 그 다음에 포스핀은 여기 비공유가 있잖아요. 이것도 공유, 극성 분자죠. 이런 것들이 뭐 하다는 거야? 조금 더 녹는 점, 끓는 점이 무극성에 비해서 높다라는 거야. 이건 지금 극성 두 개를 비교해 놨는데 이렇게 산소 같은 거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높게 나온다. 뭐 당연한 얘기잖아 어떻게 보면. 그게 첫 번째 특성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대전체라고 하는 건 뭐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될 수도 있거든. 예를 들어 볼게. 물 분자 같은 경우 요렇게 생겼잖아. 요렇게 생겼잖아. 그럼 전자쌍이 산소 쪽으로 치우치니까 산소가 델타 마이너스, 수소가 델타 플러스 되는 건 알고 있지? 그러면 대전체를 가져다 대면 누가 끌려와? 마이너스가 가면 수소 쪽이 끌려오겠지. 플러스가 가면 산소 쪽이 끌려오겠지. 밀려날 일은 없어. 왜냐하면 분자 안에 어차피 플러스 마이너스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쨌든 대전체에 끌려온다? 이 물질은 극성을 띠고 있다는 거지. 근데 쥐가 플러스 마이너스 없다면 어때? 전혀 끌려오지 않겠지. 이 사야마탄소가 CCl4니까 대표적인 무극성 물질이 되는 거거든. 얘는 어때? 끌려오지 않잖아. 하나 참고할 건 어떤 경우도 밀려나는 경우는 없다. 왜? 어차피 분자 안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있기 때문에 누가 가도 끌려온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끌려오는 건 극성, 움직이지 않는 건, 끌려오지 않는 건 무극성.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마찬가지인데 내가 양옆에다 강한 전압을 걸어. 근데 내가 만약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잖아. 그러면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아무리 연결해도 나는 움직임이 없을 거야. 근데 쥐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으면 왼쪽이 마이너스 극이 오잖아. 일제히 수소가 왼쪽을 향해 배열되겠지. 이렇게. 그치? 오른쪽이 플러스 극이니까 일제히 플로린은 오른쪽으로 배열을 하겠죠. 그러니까 외부의 전기장에 강하게 딱 접근한다. 얘는 극성 분자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지. 외부에 전기장을 걸어줘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그럼 뭐야? 무극성 물질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것 또한 극성 물질의 특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유상종이라고 적혀 있는데, 자, 우리가 용매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용매와 용매가 서로 인력을 형성하고 있을 거고, 아직까지 용질이 용매에 녹기 전에는 용질과 용질이 인력을 형성하고 있겠지. 근데 용액이 만들어진다는 건 용매하고 누구하고 용질이 인력을 형성하는 거지. 이게 별로 크지 않으면 녹을 이유가 없지. 저끼리 있지 그냥. 기본적으로 이게 커야 뭐 할 수 있어? 녹아 들어갈 수가 있다고. 그런데 유유상종이라는 건 극성이 용매, 용매가 극성이면 용질도 극성이어야 인력이 크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극성 용매에는 극성 물질이 잘 녹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대표적인 극성 용매가 누구냐면 물이야. 대표적인 무극성 용매가 아까 했었잖아. CCl4 같은 게 대표적인 무극성 용매야. 너희가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기름 종류들은 다 무극성 용매야. 그래서 물과 기름은 안 섞이는 거야. 야, 이온 결합은 어디 잘 녹겠노? 너희들 결합이 극성할 때 했잖아. 기본적으로 분자 내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건 누구의 성향을 닮아 있는 거야? 이온 결합의 성향을 닮아 있는 거야. 그럼 이온 결합은 누구하고 친하겠어? 극성하고 친하겠지. 그러니까 소금 이온 결합이잖아.
고기 먹을 때 기름에 소금 녹여봐. 녹아 안 녹아? 안 녹잖아. 왜? 기름은 무극성 용매거든. 물에는 소금 넣어봐. 잘 녹잖아. 왜? 물은 극성 용매거든.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도 어디에 잘 녹는다? 극성 용매에 잘 녹는다까지 정리하면 내용은 끝나는 겁니다. 됐냐? 자, 연습만 보자. 1번. 무극성 분자에서 쌍극자 모멘트의 합은 0이다. 아까 선생님 설명했죠? 0이다. 극성 공유결합을 하더라도 대칭이냐 비대칭이냐에 따라서 극성과 무극성이 구분될 수 있죠. 틀렸습니다. 자, 분자 구조가 구분 0이야. 밑에 적어볼래? 공유 2개, 비공유 몇 개? 2개. 그러면은 비공유가 존재한다는 건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무슨 분자가 돼? 극성 분자가 돼야지. 맞는 말. 됐습니까? 자, 연습 2번에 적어보자. 요거는 공유 3세 비공유 제로, 공유 4세 비공유 제로, 공유 3세 비공유 하나, 공유 2에 비공유 2 이렇게. 자, 극성 공유 결합 포함하는 건 전부 다 서로 다른 원소의 결합은 극성 공유 결합 아니냐. 그러니까 전부 다 가나다라. 전부 다. 자, 극성 분자를 고르래. 일단 주어진 물질은 모두 동일한 원소에 동일한 원소가 붙어있어. 중심에. 그럼 뭐 찾으면 돼? 비공유 있는 거 찾으면 돼. 뭐가 돼? 다하고 라가 되겠지. 그 다음 분자 구조가 평면인 거? 삼각평면, 평면이죠? 빠져보면 안 되지. 구분 구조도 뭐가 되는 거야? 평면 구조가 되는 거지. 답은 가와라. 이렇게. 됩니까? 연습 3번. 자, AX2 같은 경우에 공유가 2개고 비공유가 없거든. 그러면은 가는 이렇게 생긴 거지. A에 X, 여기도 X. 이렇게. 되냐? 여기 AX2잖아. 그럼 얘는 2개, 0개이고 직선 구조이고 무슨 분자가 되겠어? 당연히 무극성 분자가 되겠지. 됐지? 그 다음 나는 잘 봐야 되는데 야, BY2인데 공유가 4개야. 그러면 B가 Y랑 무슨 결합을 하고 있어야 해? 이중 결합을 하고 있어야 해. 근데 분자 구조를 따질 땐 뭘로 봐? 그냥 2개, 0개로 보는 거야. 똑같은 거야. 사실 가하고 나는. 구조도 180 직선으로 똑같고 역시나 무극성인 것도 똑같잖아. 됐어? 그 다음에 다는 CX3거든. 근데 문제 봐봐. 비공유가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요거잖아. 3개, 0개, 120 삼각평면. 중심에 똑같은 거 붙어 있고 비공유가 없어. 고민할 거 없잖아. 이것도 대칭 구조. 뭐가 된다? 무극성 분자가 된다. 라. DX3는 X가 3개 붙어 있거든. 여기에 비공유가 한 쌍 이렇게 있는 거지. 그럼 얘는 몇 도가 되는 거야? 107도 삼각 뿔 구조가 되는 거지. 야, 비공유가 있다는 이유만 가지고도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를 따져줄 수가 있잖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됐냐? 연습 4번입니다. 자, 극성 물질인 에탄올은 물에 대한 용해도가 크지. 지가 극성이니까 물도 극성이거든. 에탄올, 알코올 종류들 사실 그것도 뭐 탄소수가 많아지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알코올 종류들 메탄올, 에탄올 전부 다 극성 용매입니다. 물하고 잘 섞이죠? 물하고 에탄올 섞어놓은 게 소주잖아. 술. 2번. 물줄기에 마이너스로 대전된 물질을 가까이 대면 물줄기가 대전체에 끌리고 여기까지 맞았어? 플러스가 가도 밀려나지 않는다니까. 끌린다니까. 계속 끌려요. 밀릴 일이 없어요. 분자량 비슷할 때, 다른 조건이 비슷할 때 극성이 무극성은 높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 야, 저거 봐봐라. 요거 4개 0개 아이가? 정사면체 3개 1개 삼각뿔 2개 2개 구분이요. 그럼 누구만 무극성이야? 보니까 가만 무극성이고 2개 다 뭐가 되겠어? 극성 분자가 돼야지. 비공유 있으니까. 그러면 끓는 점은 누가 높아? 가가 제일 낮아. 누가 몇 도고 이건 잘 모르겠어. 사실은. 모르겠는데 가가 제일 높지 않다는 건 확실해. 액체 다는 극성이니까 나가 가보다 높지. 왜? 같은 극성끼리 좋아하잖아. 결합각은 각도 109.5, 107, 104.5도 중요하지만은 전부 다 4개잖아. 그럼 3차원 공간에 전자쌍을 4개 배열하는 건 똑같잖아. 다만
비공유가 많을수록 나머지 각도가 수축되니까 위축되잖아. 맞지? 그래서 다가 제일 작은 거야. 그렇게 접근하는 거야. 답은 X55. 됐어? 6번 갑니다. 야, 6번에 요거 3개 연계라고 적으면 될 것 같고 요거 4개 연계라고 적으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적어볼래? 이런 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탄소하고 수소로만 이루어진 걸 탄화수소라고 하고 요거는 항상 기억해버려. 모든 탄화수소는 무극성 분자야. 모든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진 건 무극성 분자가 돼. 그리고 자, 가를 가지고 몇 도냐고 물었을 때 약 120도 괜찮아. 맞는 말이야. 근데 이거하고 만약에 BH3하고 비교해가지고 얘도 120, 얘도 약 120 괜찮다니까? 이거 삼각평면 괜찮아. 근데 얘랑 BH3랑 각도가 완벽히 동일하다? 그럼 틀린 거야. 왜냐면 약 120이잖아. 이거는 대칭이 아니니까. 3차원 공간을 정확히 3등분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이것도 봐봐. 이거 대칭 아니지. 비대칭이지. 그러면 정사면체라고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각도가 얼마냐? 약 109.5도. 그건 괜찮아. 109.5인지 108.7인지 알 수 없거든. 약 109.5도가 되는데 정사면체는 아니잖아. 이 길이와 이 길이가 틀리잖아. 어떻게 정자를 붙일 수 있겠어? 뭐라고 해야 맞는 거야? 사면체라고 해야 맞는 것이지 정자는 빼야 된다는 거지. 되냐? 혹시 유연이 자는 거 아니지? 혹시 자는 거 아니잖아. 아니지? 요거는 뭐가 돼? 무극성 분자라고 결정이 됐으니까. 기억. 혹시 지금 이 좋은 수업을 잔다고? 아니잖아. 잘못 본 거지? 기억. 가의 모든 원자는 같은 평면상에 위치한다. 가가 뭔데? 삼각평면 구조 맞지? 그러니까 뭐야? 같은 평면상에 위치한다. 니은 결합각이 가장 큰 것은 야 이거 지금 보면 어차피 얘가 제일 큰 건 확실한 거 아니야? 이게 몇 도인지 모르겠어. 109.5인지 108.7인지 알 수는 없어. 근데 얘가 제일 커야지. 왜? 나하고 다는 3차원 공간을 4명이 나눠먹게 하는 거고 가는 3개가 나눠먹게 하는 거니까 가가 제일 커야지. 그래서 틀렸습니다. 나의 끓는 점은 다보다 높을 것 같아. 왜? 나는 극성인데 다는 무극성이 되니까 나의 끓는 점은 다보다 높다. 이렇게 가는 거야. 답은 기억 디귿 3번. 자, 연습 6번. 나는 왜 6번이 없지? 이 문제는 지금 보면 N-헥세인은 어떻게 되냐? 안 딸려오제. 물은 딸려오제. 뭐라고 하면 될까? N-헥세인은 무극성이고 물은 극성이다 하면 뭐 끝나는 거지. 길게 적어도 없잖아. 됐습니까? 일단 6번까지만 풀어볼래? 한번 봐볼까? 자, 1번에 가는 지금 요거 2개 연계 맞지 얘들아? 2개 연계 직선구조, 요거는 3개 연계 삼각평면. 그러니까 둘 다 대칭, 무극성 분자가 되겠지. 어쨌든 평면인 거 맞고, 야 얘는 대표적으로 옥텟을 만족 못하는 물질 아이가 그죠? 만족 못한다. 그 다음에 둘 다 무극성 분자인 거 맞죠? 그죠? 둘 다 무극성 분자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야 전부 다 4개 연계지.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가하고 다는 동일한 거 4개가 붙어 있으니까 무슨 구조가 돼요? 대칭 구조가 돼요. 그러니까 정사면체라고 할 수 있어. 근데 얘는 비대칭이야. 비대칭이니까 각도도 완벽한 109.5도라 볼 수는 없어. 정자는 빼야 돼. 사면체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야 나는 결합각이 몇 도야? 약 109.5도야. 이건 괜찮아. 그렇지만 델타죠. 델타랑 알파랑 베타 감마가 같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 맞지? 1번. 결합각은 모두 같다.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베타와 감마가 109.5도 근처이긴 하겠지만 정확히 109.5도가 아니거든. 가나다 모두 정자를 빼야 돼. 나는. 그래서 안 돼. 모두 무극성. 안 돼. 나는 극성이야. 모두 입체구조. 맞아. 정사면체건 사면체건 입체구조인 건 맞아. 가나다 모두 극성 공유결합한다. 서로 다른 원소의 결합을 하고 있다. 답이 2개네. 답은 4번, 5번. 이렇게 가는 거지. 됐어? 3번. 지금 BF3하고 뭐가 결합한 거냐면 NH3가 이렇게 결합한 겁니다. 그죠? 이렇게. 기억. 가는 비공유 현상을 포함한다. 방금 내가 얘기했잖아. 포함하잖아.
중심원자의 결합각은 야 BF3는 이거 3개 연계 아이가. 요거 3개 1개. 요거는 중심이 2개지 지금. 얘도 중심이 될 수 있고 얘도 중심이 될 수 있는데 누가 중심이건 4개 연계. 107, 109.5, 120이니까 BF3가 가장 크다. 맞잖아. 극성을 띠는 건 가도 극성이고 요거 BF3, NH3도 극성이잖아. 서로 다르게 붙어 있잖아. 고치세요. 몇 가지이다? 가하고 생성물 2가지이다. 분자 내 모든 원자가 같은 평면상에 존재하는 건 BF3밖에 없잖아. 고치세요. 1가지이다 해야 되겠지. 틀렸습니다. 답은 기억, 니은만 정답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4번. 야, YZ2면은 Y는 지금 결합을 2개 해야 되고 Z는 결합을 1개 해야 되니까 이렇게 생긴 거 맞지? Z에 있는 비공유 생략했습니다, 선생님이. 여기 3개씩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직선형 구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Y가 비공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XZ3에서 X가 결합을 몇 개 해야 돼? 3개 해야 되잖아. 이렇게 결합하고 여기 비공유가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될 수가 없는 것이 여기 비공유가 딱 보이거든. 0보다 커야겠지. 결합각 얘는 몇 도? 107, 얘는 몇 도? 104.5. 107이 크지. 답 뭐가 돼야 돼? 2번이 답이 되는 거지. 됩니까? 5번. 야, CF24는 4개 연계 정사면체 아이가. 이거 뭐 허락 많이 했으니까. 야, BF3는 3개 연계이고 CCL4 4개 연계니까 얘 평면구조 아이가? 3개 연계? 입체구조 될 수가 없지. H2O는 104.5도고 BH2는 2개 연계니까 180 아이가? 이게 답인 것 같은데? 그렇지? 참고로 아마 우리 배운 내용 중에 104.5도보다 작은 결합각을 배운 적은 없을걸? 제일 작을걸 이게 우리가 알고 배운 것 중에는. CO2는 선형까지 맞았거든? 중심에 똑같은 게 붙어있는데 선형이야. 그럼 고쳐. 무극성이 돼야지. 이게 틀렸잖아. 그치? 무극성이잖아. 대칭이잖아. NH3의 원자 간 결합은 극성 공유 결합 여기까지는 맞았어. 근데 질소가 뭘 가지고 있어? 비공유를 가지고 있잖아. 그럼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무극성 분자가 아니라 극성 분자가 돼야 되는 거지. 답은 3번. 자, 왼쪽은 4개 연계, 오른쪽은 2개 2개. 이건 뭐야? 비대칭 말고 대칭. 무슨 분자? 무극성 분자. 요거는 뭐야? 비대칭이니까 뭐야? 극성 분자. 1번. 가의 모양은 정사면체 오케이. 109.5도 오케이. 야, 쌍극자 모멘트 합은 가는 0이고 나는 0보다 크잖아. 그치? 그러면은 가와 나는 같다. 요게 틀린 말이니까. 다 몇 번이야? 3번. 나의 모양이 선형이 아닌 거 왜 그래? 비공유가 자리 차지하니까 그렇잖아. 왜 얘는 104.5도밖에 안 돼? 비공유가 반발이 커서 그런 거잖아. 요거 되는 거잖아. 맞죠? 답은 3번입니다. 11번까지 풀어볼까? 같이 한번 봐볼까 얘들아? 7번부터 보면 되지. 자, 일단 친절하게 뭐 전기, 음성도는 다 주어진 것 같고, 야, 이렇게 서로 다른 원소가 이원자 분자를 형성하잖아. 비대칭일 수밖에 없지. 무조건 극성일 수밖에 없고, 관건은 DF3를 봐야 되는데 D를 한번 봅시다. 15족이잖아. 그럼 D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다고, 원자과 전자가. 그럼 결합을 3개 해도 얘가 살아있잖아. 그럼 비공유가 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둘 다 극성 분자가 맞는 거지. 이제 우리가 많이 했으니까. CE2. C는 14족이니까 결합을 4개 해야 돼요. E는 16족이니까 2개 해야 되고. 그럼 이렇게 결합할 거 아니야. 이렇게. 그치? 그러면은 요거는 무슨 형? 고치세요. 직선 구조가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공유결합부터 이 분자의 극성, 무극성까지는 한테 같이 나오는 거야. 모의고사 문제도 같이 나와. 따로 나오는 게 아니라. BF3와 CF4는 야, BF3는 B가 13족이니까 요건 3개 연계거든. C는 14족이니까 4개 연계가 되거든. 그러면 얘는 쌍극자면 둘 다 얼마가 돼? 0이 되니까 오케이. 맞는 말이네. EF2의 중심 원자잖아. E가 지금 16족이거든. 그럼 F 결합을 하고 분명히 여기에 이렇게 비공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답은 니은 D가. 그 다음에 8번. A하고 D인데 D가 15족 방금 했잖아.
15족은 결합을 형성했을 때 특이한 경우 말고는 비공유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극성을 띠겠지. 2족과 이 16족은 기본적으로 이온 결합성이 크겠지. C와 F의 화합물은 물에 잘 녹는다. 앞으로 이제 물에 잘 녹는다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봐야지. 첫 번째, 이온 결합인가 생각해봐야지. 두 번째, 공유 결합이라면 극성 분자인가? 이 두 가지를 생각해보면 되거든. C랑 F면 13족과 17족이니까 이건 무슨 구조 물질이야? 이 공유 결합 물질이네. 그렇다면 극성인가를 생각해보면 되잖아. 세 개 연계 아이가 이거 13족이니까. 그럼 어때? C와 F의 화합물은 물에 잘 녹으면 안 되지. 무극성이니까. 그러니까 딱 물에 잘 녹냐 물었을 때 그 두 가지를 생각하라고. A와 G가 결합한다. G가 14족이니까 A는 수소니까 정사면체. E랑 F든 H랑 F든 E랑 H가 동일한 족에 있기 때문에 분자 구조는 같을 수밖에 없잖아. 맞죠? 답은 3번. 자, 9번. 전부 다 3개 1개 맞지? 그러면 전부 다 뭐가 해당하는 거야? 전부 다 극성 분자에 해당하는 거 맞지? 근데 어쨌든 뭐 가와 나는 삼각뿔이 맞는 것 같고, 이 우리가 극성 분자가 되면 끓는 점이 비교적 높다 이거 맞는 말이거든. 근데 끓는 점이 높고 낮음을 가지고 우리가 극성과 무극성을 판단하지는 않잖아. 맞지? 그러니까 지금 니은이 그거 하고 있는 거잖아. 낮다고 무극성이고 높다고 극성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거와 관계없이 극성 분자냐 아니냐는 분자 구조로 판단을 하는 거죠. 틀렸고요. 분자사의 인력은 끓는 점 보면 되겠지. 누가 높아? 가가 높으니까 가가 나보다 크다 하면 되겠네. 답은 기억 디귿이죠. 되냐? 10번에 보니까 가는 3개 연계이고 약 120인데 서로 다른 원자가 붙어 있어서 극성 분자. 요건 3개 연계인데 대칭 구조니까 무극성 분자. 요건 2개이고 비공유가 있으니까 극성 분자. 이렇게 가면 되잖아. 결합값. 얘는 완벽한 120, 얘는 약 120. 118, 122쯤 되겠지. 그제? 같지는 않다. 맞잖아. 같지는 않잖아. 비공유 전자상 가장 많은 건 좀 숨겨놔서 그렇지. 여기 어때? 비공유가 3개 몇 개나 있어? 9개나 있잖아. 그러니까 가장 많은 건 나이다. 기체 상태의 물질을 전기장 안에 넣었을 때 일정하게 배열하는 건 극성 차지란 얘기잖아. 틀렸지. 고쳐. 뭐라고 고쳐야 되니? 가와 다이다 해야지. 가가 섭섭하지 않겠냐? 가와 다이다. 답은 니은이지. 자, 11번. 자, 그림 봐봐. XH3하고 YH4를 보면 지금 왼쪽 그림 보면은 정확히 이렇게 일정한 배열을 딱 하고 있지.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XH3가 극성 분자라고 보면 되고 아마 여기 비공유가 있을 것 같아. 그래야 극성 분자가 되잖아. 3개 연계였다면 무극성일 거 아니야. 얘는 뭐야? YH4 4개 연계고 얘는 무극성 분자인 것 같아. 그래서 외부 전기에 반응하지 않는 것 같아. XH3는 무극성 아니야. 극성 분자. 지금 문제에서 분자랑 비슷하다고 했으니까 인력은 아마 극성이 클 것 같아. XH 평면삼각 아니야. 내가 비공유 표시했잖아. 삼각 뿔이 돼야 되는 거야. 됐죠? 답은 니은만 정답. 자, 12번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 13번부터 풀어봐. 19번까지. 자, 13번. 야, 액체 A는 에보나이트 막대에 끌려오니까 요거는 뭐야? 극성 분자가 되는 거고 안 끌려오니까 요거는 무극성 분자다 하면 되는 거잖아. 쌍극자 모멘트 합은 A는 0보다 크고 B는 0이고 A가 B보다 크다. 맞는 말. 액체 A에 플러스 하나를 띤 유리막대가 가. 그래도 밀려나는 경우는 없다고 했지? 니는 틀렸고. 분자량 비슷하면 누가 좀 더 높아? A가 B보다 높다. 이렇게 되는 거지. 답은 기억 디귿이고요. 자, 지금 보니까 왼쪽은 전부 무극성인 것 같아. 맞지? 오른쪽은 전부 극성 분자인 것 같고. 확실히 분자량이 비슷하면 뭐 극성과 관련이 있는 건 확실해. 관련이 없진 않아. 근데 니은 왜 틀렸냐면 반례가 존재하잖아. 여기 봐봐. 물은 분자량은 작은 편인데 끓는 점 매우 높지? 반례가 있으니까 이거는 틀린 말이지. 분자량 비슷하면 좌우를 비교해봐. 어때? 분자량 비슷할 때
극성이 무극성보다 끓는 점이 어때? 좀 높잖아. 극성 분자의 끓는 점이 더 높다. 맞는 얘기잖아. 답은 기억 디귿 하시면 되고요. 알파는 104.5고 베타는 완벽하진 않지만 약 120도쯤 되겠지, 그지? 그러면 결합각은 확실히 알파보다 베타가 크고 구분 구조도 평면 구조, 요것도 어쨌든 삼각평면 구분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평면 구조. 맞죠? 나도 직선 구조니까 평면 구조. 그 다음에 나에서 오는 요거 말하는 거, 요거 있구나. 요거 말하는 거지? 부분적인 음전환을 띈다. 맞는 얘기지. 왜냐하면 극성 공유 결합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분자 전체로는 무극성 분자가 되겠지만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6번에 야, 뭐 이런 거는 너희들 그 삼각평면 다 알잖아. 삼각평면. 요거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4.5도 구분 구조. 요거 한번 한 적이 있는데 S에 뭐 이중결합이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이중을 단일로 생각하면 이건 몇 개에 해당하는 거야? 2개, 1개에 해당하는 거잖아. 공유 2에 비공유 1. 그럼 출발을 뭘로 해라? 2 플러스 1은 3이니까 삼각평면. 그러니까 요 각이 120에서 출발. 근데 비공유 하나 있으니까 120보단 조금 각도가 어때야 된다? 작아야 한다. 뭐 110 한 7도나 8도쯤 되겠지. 그러면 구분형은 A, B 2개. 적으세요. A와 B 2개. 극성을 띠는 건 비공유에 있는 거 A, B하고 서로 다른 원소 붙어 있는 것까지 해서 A, B, D까지 3개. 결합각이 제일 작은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아직까지는 104.5보다 작은 걸 배운 적은 없다니까.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104.5가 제일 작은 거죠. 됩니까? 17번. 자, 17번 보면 먼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한번 찾아보자, 얘들아. 입체 구조인가 했을 때 yes라고 했거든. 지금 주어진 물질 중에 입체 구조인 건 요거 입체 구조 아이가 정사면체. 맞지? 이거는 어떻게 생긴 거야? HCHO. 요거는 삼각평면 구조니까 평면 구조잖아. C2H2는 C에 H 이렇게 2개 붙어 있지. 결합을 총 4개 해야 되니까 요건 직선 구조, 평면 구조. 그 다음에 H2S는 물하고 똑같잖아. 이렇게 있잖아. 구분 구조. 이것도 평면 구조. 입체 구조 요밖에 없으니까 나머지는 HCHO 입체 구조 아닌 거. 그 다음에 C2H2, H2S가 니은으로 오면 되죠. 자, 극성 분자냐 물었습니다. 누가 극성 분자입니까? 일단 얘는 극성이고요. 얘도 극성이죠. 왜? 비공유를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탄화수소는 무극성이죠. 이렇게. 그러면은 기억에 가는 다중결합을 포함하고 있는가 적용할 수 있니? 얘 3중결합, 얘 2중결합 가지고 있잖아. 다중결합. 가능하네. 니은에 해당하는 분자에 비공유가 있다. 야, C2H2 이거 없잖아. 없는 게 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기억과 릴에 공통으로 있는 게 누군데? CH4I가 정사면체 맞잖아. 답은 기억 디귿이지. 됐니? 자, 18번. 야, 알파는 뭐 누가 봐도 109.5도 아이가? 이거 탄화수소고 사면체, 정사면체 구조 아이가? 요거는 여기 비공유 있는 거지. 3개, 1개, 107도. 요거는 구분 구조, 104.5도. 극성이 제일 큰 건 가는 절대 아니지. 혼자 무극성이니까. 끓는 점은 가가 나보다 높다. 절대 아니지. 혼자 무극성이니까. 공유 전자쌍 수는 짝대기 개수 아이가? 2, 4, 6, 7개. 얘는 1, 2, 3, 4, 5개. 얘는 3개밖에 안 되잖아. 다가 제일 많지 않지. 다의 분자 모양 선형 아니잖아. 비공유가 있으니. 결합각은 알파가 베타보다는 크잖아. 답 몇 번이에요? 5번이 답이 되는 거지. 19번. 야, 지금 X는 비공유가 있어. 어쨌든 간에. 그럼 얘는 무슨 분자가 돼? 일단 비공유가 있으니까. 뭐 극성 분자지. 근데 2개가 안 섞인대.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되겠어? 극성 분자가 돼야 되겠지. 그럼 X의 분자 모양은 야, 비공유가 2개 있지? 그럼 얘는 뭐겠어? 이거 아니겠어? 맞죠? 자, 그리고 옥텟 만족한다고 했네. 맞지? 그러니까 어떻게 생긴 거야? 여기 비공유가 2개를 여기 찍으면 안 되지?
여기 찍어야지. B에. 그지? 그러니까 맞아. 구분이요. 두 개. 자, XY가 층을 이루고 있어. 아이오딘을 집어넣었어. 얘도 뭔데? 무극성 분자 아이가? 그럼 어디 놓겠어? Y층에 놓아야지. 그래서 Y층에 놓는다. 그리고 야, Y가 무극성 분자인 건 맞지만 C하고 D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무극성 공유 결합을 포함한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 답은 기억니은. 이렇게 가는 거지. 자, 넘어가서 안 푼 건 다 숙제 외우면 되고 몇 문제만 보고 넘어가자. 풀어볼래? 세 문제만. 자, 같이 한번 봐보자. 14번. 자, 14번. 요런 스타일이 내신은 진짜 많이 나오거든. 중심이 두 개인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그 3단원 문제 풀어보면 C2H2, C2H4, N2H2, N2H4, H2O2 요 문제 거의 대부분 다 나와 실제로.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X가 두 개 있고 F가 이렇게 두 개 붙어 있는 거지. 근데 공유 전자쌍수가 4개라고 했으니까 하나, 둘, 셋, 4개가 되는 거야. 그리고 문제에서 뭘 만족한대? 옥텟 규칙을 만족한대. 그럼 여기 뭐가 있어줘야 되는 거야? 비공유가 있어줘야 하는 거고 결합 3개하고 비공유 하나 있으니까 X는 질소 이야기하는 거지. 그럼 아까 우리 했던 거 공유 결합 2개하고 비공유 1개 있으니까 120보다 조금 작은 구분 구조가 되는 거지. Y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H가 2개 붙어 있어. 공유가 5개니까 이렇게 되면 이미 옥텟 만족했잖아. 결합 총 4개니까 2, 4, 8. 요건 뭐야? C2H2에 해당하는 거고 직선 구조 당연히 무극성 분자가 되겠지. X는 질소 맞고 나는 무극성 맞고 결합각 얘는 120보다 조금 작고 얘는 몇 도? 180. 누가 커야 돼? Y2H2가 커야지. 나가 가보다 크다. 이렇게 가는 거지. 됐냐? 18번. 자, 문제에서 CNF 중 하나로 원자수가 5이하래. 근데 일단 눈에 보이는 게 요거 1대3 눈에 보이고 1대4가 눈에 보이지.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보자. 1대3이 될 수 있는 건 제일 흔한 게 요거잖아. NF3 가능하잖아. NF3. 맞지? NF3. 그러면 NF3가 되면 Y가 N 되고 X가 F가 되면 되거든. 그럼 요걸 뭐가 가능하니? CF4가 일단 제일 가능하잖아. 확인해보자. CF4는 공유가 몇 개야? 4개. 비공유가 3, 4, 12. 얼만데 이거? 3 나와 안 나와? 나오네? 그러면 요 Z가 뭐라는 거야? 요게 탄소, 요게 플로린. 이렇게 되는 거지. 요건 플로린 확실했어. 요것도 플로린 확실해. 남은 건 누구밖에 없냐? 질소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이건 뭐야? N 맞아. 이것도 N 맞고. 근데 우리 NF 하는 걸 배운 적은 없잖아. NF 불가능하잖아. 또 나오잖아. N2F2로 가면 되잖아. 그럼 1대1로 결합하는 거잖아. 원자수 5이하 되잖아. 그러니까 나오는 거 빠르다니까. 그럼 어떻게 가야 돼? N2F2로 가야 되니까 요렇게 가고 N은 결합 3개 해야 되니까 요렇게 가면 되잖아. 확인해 볼까? 공유는 하나, 둘, 셋, 넷, 4개 하고 3, 6, 7, 8 얼마 나와? 2가 나와. 맞게 푼 것 같아. 됐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가가 되는 거야. 무극성 공유결합 요 있잖아. 야야야 여기 요거 딱 요거 묻는 거야. 무극성 공유결합 가지고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 N2F2밖에 없잖아. 가. 나에는 나가 뭔데? NF3 아이가 이중결합 없지. F가 무슨 소리 이중결합을 하겠어. N과 F는 단일결합해야지. 쌍극자 모멘트 다는 0이잖아. 이 틀린 것 같은데? 0이 뭐보다 클 수는 없는 거잖아. 나는 극성이니까 고쳐. 이렇게 고쳐야지. 답은 기억만 정답이 되는 거야. 21번. 자, 문제에서 이주기라고 했거든. 그리고 옥텟 만족한다고 했거든. 분자라고 했거든. 그럼 내가 쓸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 왜냐하면 알다시피 벨륨과 붕소는 사실 옥텟을 만족 못하잖아. 결합을 해도. 그러니까 내가 이용 가능한 원소는 이주기에서 이거밖에 없는 거야. 야, 그런데 가는 누가 봐도 180인데 구성 원소가 몇 가지야? 3가지야. 그럼 우리 머릿속에 이미
FCN과 HCN 같은 건 직선 구조로 탑재가 돼 있어야 돼. CO2 같은 거. 맞지? 근데 180도인데 원소가 3개니까 CO2는 안 되잖아. CO2는 원소 수가 C랑 O 두 가지밖에 안 되잖아. 그럼 뭐야? FCN이지. 이거 직선 구조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머릿속에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왜? 어떻게? 경험을 통해 가지고. 풀어봤으면 생각할 수 있거든. 무슨 말 알겠지? 빤해 나올게. 그럼 얘는 확인해 봐봐. 공유 몇 개야? 공유가 4개잖아. 비공유 여기 3개, 여기 1개, 4개잖아. 얼마야? 1. 봐라 나오잖아. 요게 간 거야. 이렇게 찾는 거야. 나하고 다는 나머지 뭐 할 수 있는 거 해보자 일단. 이런 거 가능하잖아. 이런 거. 제일 만만한 것부터 먼저 해봐야지. 일단 여기서 혹시 답이 될 수 있는 게 먼저 찾아보자. 제일 만만한 거잖아 이게. 이건 다 알 거 아니야. 얘는 공유 몇 개? 4개. 비공유 3, 4, 12 나오잖아. 봐라. 나. 각도는 109.5도니까 맞겠네. 120보다 좀 작고. 요거는 공유 셋, 3, 3은 9 더하기 1, 10. 이 문제에 해당 안 될 것 같고. OF2는 2개 결합했잖아. O랑 F랑. 단일 2개. 3, 2, 6. 산소도 몇 개 가지고 있어? 2개 가지고 있잖아. 몇 개야? 그러면 7, 8개. 얼마 나와 이거? 4. 나오네.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열어놓고 이제 문제 푸는 거지. 다 찾았잖아. 가의 공유 전자쌍수는 어딘도 가? 여기 있잖아. 3개, 1개, 4개. 오케이. 나 CF4 정사면체 무극성 분자 쌍극자 모멘트는 제로. 다의 분자 모양 어디냐? 다 OF2 고쳐. 구분형. 혹시 NF3로 생각할까 싶어가 디귿 보기를 주는 거잖아. 틀리라고. 답은 기억, 니은. 됐어? 자, 나머지 숙제 해오시고요. 4단원으로 갑시다. 동적 평형으로 갑시다. 4단원 내용인데,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사실 1단원에서 화학 반응식을 많이 다뤘잖아. 자, 우리가 1단원을 할 당시에 화학 반응식은 이런 거야. 반응물이 있으면은 반응물이 싹 다 없어지고 생성물 되는 걸 주로 배웠어. 우리 머릿속에 그게 반응이 끝나는 거야. 반응물이 2가지면 최소한 하나는 다 없어져야 반응이 끝나는 거야. 근데 이제는 조금 생각을 바꿔가지고 A가 B 되는 게 우리 왼쪽에서 오른쪽 되는 거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적인 방향이잖아. 이걸 정반응이라고 해. 야, 정반응이 있다면 거꾸로 가는 것도 있다는 얘기잖아. 뭐도 존재할 수 있는 거야? 역반응.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되는 반응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야. 제일 대표적인 게 온도를 낮추면 물이 얼음 될 텐데, 근데 온도만 높여준다면 얼음이 다시 뭐 될 텐데 물 될 거 아니야. 이런 건 왼쪽 오른쪽 반응이 다 진행될 수 있잖아. 요런 게 가능한 반응을 무슨 반응이라고 하는 거야? 바로 가역 반응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너희 그 음식이 상하거나 사람이 늙는다거나 하는 건 되돌릴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런 건 무슨 반응이 되는 거야? 비가역 반응이 되는 거야. 그래서 가역 반응은 역반응이 가능한 거, 비가역 반응은 역반응이 불가능한 거. 우리는 어디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출 거다? 4단원은 가역 반응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 거야. 자, 너희 책에 보면은 거기 가역 반응에 얘가 나와 있지? 물의 상태 변화 같은 거, 그지? 그 다음 책에 보면 뭐 염화굴이 오수화물이니 뭐 황산굴이 육수화물이니 하는 거 있지? 그냥 수화물이라고 하는 건 물을 잡았다 놨다 한다 이런 뜻이거든? 단순하게 생각해. 물을 잡았다 놨다 하는 건 뭐가 되는 거야? 가역 반응이라는 것만 알면 되는 거야. 그리고 대표적으로 종유석 석순 생기고 석주 생기는 반응 있지? 그런 건 대표적으로 가역 반응이 되는 거야. 이런 거 있잖아. CaCO3가 얘들아 석회석, 이거는 돌이야. 얘를 지하수가 지나가는데 이 지하수가 CO2를 많이 포함하고 있으면 이게 염기성이거든. 이게 산성이거든. 물에 CO2가 녹으면. 어떻게 돼버리는 거야? 이 석회석이 이렇게 이온으로 바뀌면서 녹아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돌멩이가 녹아버리니까 중간에 구멍이 뽕 생길 거 아니야? 이게 석회동굴 생기는 거야. 그리고 물론 물도 생기겠지만 석회동굴 생기고 난 뒤에 거꾸로 가잖아. 그러면 동굴 안에 이렇게 뭐 기둥처럼 생기기도 하고
고드름처럼 이렇게 올라오기도 한단 말이야. 이런 걸 종류석, 석순, 석주라고 하는 거야. 그게 역반응인 거야. 대표적으로 석회동굴 생기는 반응이 대표적인 가역 반응이 되는 거야. 너희 그 비가역 반응 밑에 보면은 말로 설명만 나와 있잖아. 그지? 그래서 선생님이 PPT에 식을 한번 가져와 봤거든. 한번 보자고. 이게 무슨 반응이니? 연소 반응이잖아. 연소 반응. 그럼 두 번째가 금속과 산이 만나서 수소기체 발생하는 반응. 대표적인 비가역 반응이고, 세 번째가 중화 반응. 대표적인 비가역 반응이고, 중2 때 배웠던 앙금 생성 반응도 사실은 비가역 반응이에요. 이거 그거잖아. 두 번째 반응. 산화 환원 반응이잖아. 사실 연소도 산화 환원 반응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반응은 비가역 반응이 좀 더 많은 건 사실이야. 그래서 가역 반응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는 거야. 자, 이제 본격적으로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 자, 우리가 이제 물의 상태 변화를 한번 봐봅시다. 이제 맨 처음 뭘 집어넣었어? 물을 집어넣었어. 그래서 물이 증발하는 게 무슨 반응이 되는 거야? 정반응이 되는 거야. 야, 그 물이 증발하기 전에는 요 공간에 수증기가 없거든. 물이 증발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수증기가 응축되는 현상은 별로 있을 수가 없어. 근데 물이 증발해가지고 수증기가 점차 많아지지? 그럼 자꾸 뭐도 늘어나는 거야? 응축. 이게 무슨 반응이야? 역반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물의 상태 변화는 정반응과 역반응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물이 증발하는 속도, 그러니까 정반응 속도는 온도에 의존하거든. 실험 과정 중에 온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몇 개 증발하고 있어? 3개 증발하고 있지? 또 3개 증발하지? 또 3개 증발하지? 그러니까 사실상 온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물의 증발 속도는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 온도만 일정하다면. 근데 수증기는 처음에 1개 응축됐다가 지금 2개 응축되다가 3개 응축되고 이러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점점 응축되는 속도가 이렇게 빨라지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어느 순간 물의 증발 속도하고 뭐하고 같아집니까? 응축, 역반응 속도가 같아지잖아. 요 포인트를 우리가 뭐 한다고 표현하는 거냐? 움직임은 있지만 완벽한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해서 동적 평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동적 평행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거야. 어떤 반응이 됐건 정반응 속도하고 뭐가 역반응 속도가 같을 때를 뭐라고 하는 거야? 동적 평행에 도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1개 생길 때 1개 없어지고 1개 없어질 때 1개 생기니까 마치 반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됐냐? 그러니까 모든 게 일정한데 사실은 끊임없이 반응은 진행되고 있는 거야. 이게 너희가 중학교 때 배웠던 포화 상태가 되는 거야. 자, 용해 평형도 원리가 똑같습니다. 사실 우리 중2 때 용해도 배우고 중3 때 포화 수증기 배우는데 사실상 메커니즘은 똑같잖아. 용해되는 속도 안 바뀌잖아. 왠지 알아? 용액의 온도를 높이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녹아 들어가는 속도는 똑같은 거야. 3개씩 녹아 들어가고 있어. 근데 여기 봐봐. 3개가 녹을 때 몇 개가 석출되고 있어? 3개가 석출되고 있지. 이 상태가 뭐가 되는 거야? 동적 평행 상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동적 평행 상태가 딱 되고 나면 더 이상 용액 속에 있는 용질의 양은 변함이 없는 거야. 왜? 1개 녹을 때 1개 빠져나오니까. 농도도 일정하고 다 일정해진 상태가 동적 평행 상태가 되는 거야. 다만 반응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인 거야. 화학 반응식도 가능하잖아. 여기 NO2하고 N2O4. NO2가 젓갈색이야, 색깔이. 얘를 딱 집어넣으면 무색의 N2O4가 생겨.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지식으로는 NO2를 딱 집어넣으면 100% N2O4로 바뀌어가지고 무색으로 딱 바뀌어야 되잖아. 그렇지 않아. 항상 평형 상태가 되면 우리는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반응물하고 생성물이 뭐 하고 있어? 같이 있어. 공존해 있다. 우리 일단은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이잖아. 맞지? 근데 동적 평행에 도달하거나 가역 반응일 땐 가능하다는 얘기야. 공존하고 있다. 그러니까 젓갈색 집어넣으면 처음엔 젓갈색이 조금 연해지겠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 색깔 변화 없이 일정히 유지를 하게 된다는 거야. 됐냐? 자, 연습 문제 한번 보자, 얘들아. 자, 동그라미 쳐볼래? 밀폐용기. 참고로 밀폐용기가 아니면은 생성물을 모아둘 수가 없기 때문에 동적 평행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밀폐용기가 되면 물의 뭐와 증발 속도와 수증기의 응축 속도가 같은 뭐야? 동적 평행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하면 되겠죠. 증발과 응축이 같은 동적 평행. 그 다음 역반응이 일어나기 어려운 반응 고르래. 비가역 반응 고르래. 중화 반응하고 앙금 생성 반응. 니은 디귿. 되냐? 3번. 동적 평행이 되면 아무것도 변화가 없다 했잖아. 전부 다 일정해. 속도, 분자수, 농도, 뭐 설탕의 양 다 일정한 거야. 오케이? 왜? 정반응과 역반응 똑같으니까 한 놈 나가면 한 놈 들어오거든. 어디가 평행이냐? 올라가는 것과 내려오는 거의 개수가 같은 다가 평행이지. 그러면 다는 농도가 일정히 유지되지. 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동적 평행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무조건 정반응 속도가 더 빨라. 그러니까 동적 평행에 도달할 때까지는 어쨌든 녹아 들어가는 설탕의 양이 증가한 거야. 농도가 쉽게 말해서 얘가 제일 높다고. 자꾸 녹아 들어가니까. 그러면은 물에溶해된 설탕 분자수는 누가 더 많아야 되는 거야? 다가 더 많아야 되는 거지. 틀렸고. 석출 속도는 갈수록 어떻게 돼야 되니? 빨라져야 하니까 이렇게 돼야지. 갈수록 빨라진다. 답은 기억만 정답이 되는 거지. 5번은 뭐 쉽잖아. NO2 이렇게 있고 얘가 N2O4 개수 맞춰주고 가역 반응이니까 화살표 양방향 해주면 되지. 그리고 동적 평행에 도달하면 고민하지 말고 이퀄 해주면 되지. 이퀄. 됩니까? 이퀄. 같잖아. 정반응 속도, 역반응 속도. 일단 5번까지 한번 풀어볼까? 보자. 1번. 뭐 화학 반응식에서 오른쪽 진행되는 건 정반응, 왼쪽으로 가면 거꾸로 가는 거지. 역반응. 그래서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을 가역반응. 역반응이 가능하다 뭐 그런 뜻이죠. 그죠? 중화반응 대표적인 비가역반응. 비가역반응. 답은 안 되네. 그 다음에 요게 물의 자동이온화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가역반응입니다. 아마 다음 시간에 하게 될 텐데 가역반응입니다. 그 다음에 사산화 이질수 아까 했잖아요. 요거 가역반응. 그 다음에 요거 무슨 반응? 앙금 생성 반응은 비가역반응. 가역반응은 니은하고 디귿이니까 3번. 3번. 연소 비가역반응. 물 놨다 잡았다 하는 거 가역반응. 중화반응 비가역반응. 석회동물 생기고 하는 건 가역반응. 금속과 산이 만나는 건 요거 비가역반응. 이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해라기보다는 사실은. 뭐 주로 기체 발생하면 가역이니 뭐 그런 거 하는데 그냥 외워버려. 이거 외우는 거 몇 개 안 되잖아 사실. 화학평형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아니고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데 마치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2번. 답은 나와버렸네. 1번으로. 옳지 않은 거니까. 정반응, 역반응 속도 같고 반응물과 생성물 공존하고 모든 건 다 일정히 유지가 되지. 사실은. 답은 1번이잖아. 자, 기억에 동그라미 쳐라. 밀폐. 니은에 동그라미 쳐라. 열린. 야, 용기가 열리면은 안 돼. 동적 평행이. 도망갈 부가 없는데 뭐. 그래서 안 된다. 상평행이라고 하는 건 얘들아 고체, 액체, 기체 이런 걸 상평행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물의 양은 일정히 유지되겠지. 평행이니까. 포화용액은 그렇지. 용의 평형. 맞지? 포화 수증기에 도달. 그것도 물의 증발과 응축이 평형. 이렇게 되는 거지. 나머지 풀어보자. 한번 보자. 6번. 자, 문제에서 동적 평행에 도달했다고 했고 우리 알다시피 동적 평행에서는 반응물과 생성물이 뭐하고 있어? 공존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가역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데 동적 평행에 도달할 수가 없지. 그지? 기억은 맞고 모든 건 일정이야. 압력이 뭐 영향을 받는데 그런 걸 묻는 게 아니야. 그냥 모든 게 일정이야. 뭐가 바뀌어야 압력도 바뀌지. 답은 기억, 니은, 디귿. 누가 봐도 이거 다가 동적 평행이니까 아마 다에 도달할 때까지는 수증기 양은 점점 많아지고 물의 양은 점점 줄어들 거야.
자, 일단 수증기 응축하고 증발은 가역이고요. 그 다음에 나는 아직까지 동적 평형 도달 전이잖아. 그럼 뭐가 더 빨라야 돼? 정반응 속도가 빠르니까 증발 속도가 응축보다 빨라야지. 다해서 증발 속도와 응축은 같다 평형이니까 온도가 바뀌지 않는 한 증발 속도는 뭐 해야 한다? 같아야 한다. 틀렸네? 답 4번. 5번 응축은 갈수록 빨라진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8번. 가에서 화살표가 위아래 다 있잖아. 가역죠. 나에서 설탕물의 농도는 아니지. 지금 3개가 녹아 들어가는데 2개가 석출됐으니까 농도가 증가하고 있는 중이지. 이렇게. 다에서 얘는 농도는 일정하지만 용해되는 건 있지. 단 용해되는 만큼 석출될 뿐이지. 9번. 이제 9번에 애들이 많이 놓치는 게 줄 거 봐. 셋째 줄에 염화나트륨이 비커 바닥에 가라앉았다. 뭐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이거? 이미 가에서 어디에 도달했다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니? 이미 동적 평형에 도달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 이미. 이제 실험은 이런 실험인 거지. 질량수 23짜리로 일단 평형을 만들어 놓고 자 이런 거야. 추가로 더 넣었을 때 진짜 녹아 들어가고 그만큼 석출이 되는 건지 아예 안 녹아 들어가는 건지 확인하고 싶은 거야. 만약에 아예 안 녹아 들어간다면 질량수 24짜리가 그대로 직행해서 밑에 가라앉아야지. 만약에 녹아 들어간다면 24짜리 녹고 원래 있던 23짜리 석출. 반복되면 막 뒤섞이겠지. 뭐가 맞아? 후자가 맞겠지. 왜? 평형도 계속 반응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걸 확인하고자 하는 거지. 그러면은 기억 틀린 거잖아. 같다로 고쳐야지. 아니 기억도 가도 동적 평형이라니까. 그게 니은이 맞는 말이잖아. 가도 동적 평형이니까.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마구 뒤섞여 있겠지. 답은 니은 되겠지. 10번에 동적 평형이니까 생성과 분해 속도 같고 이거 틀렸어. 공존해 있다니까. 무색과 적발색이 공존해 있어야 돼. 그리고 뭐든지 동적 평형에 도달하면 뭐 해야 돼? 일정해야지. 됐죠? 답은 기억 디귿. 자, 나에서 액체 양이 일정이 유지되었대. 그럼 나가 뭐가 된 거야? 포화 상태가 된 거야. 동적 평형에 도달한 거야. 그러니까 가하고 나를 비교했을 때 증발 속도는 같고 맞지? 응축은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빨라지니까 둘 다 맞는 얘기잖아. 나에선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 같으니까 증발과 응축이 같으면 되는 거고. 됐냐? 자, 항상 반응이 진행이 되면 없어지는 건 반응물이에요. 없어지는 건. 생성되는 건 생성물이고. 그런데 야, AB가 0까지 안 갔어. 어느 정도 가다 멈췄어. 아, 이거 가역 반응인가 봐. 그지? 화살표 양방향으로 해주고. A가 2에서 1 될 때, 한 개 없어질 때 C는 1에서 2 됐으니까 아, 없어지는 양의 2배만큼 생기는구나. 개수비가 1대 2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C, 2번 답이 된 거지. 가에서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 고쳐라. 나에서로 고쳐라. 나가 돼야 같아지는 거지. 기억 틀렸어. 나에서 A와 C의 농도는 같다. 얘들아, 동적 평형에 도달을 하면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은 것이지 반응물과 생성물의 양이 같아지는 건 아니야. 무슨 말 알겠지? 그러니까 AB 양과 C 양이 같을 필요는 없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틀린 거야. 뭐가 같다고 해야지 맞는 거야? 속도가 같다고 해야 맞는 거야. 속도.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 다해서 반응 용기 ABC 존재하잖아. 봐라. 공존하잖아. 답 뭐가 되는 거야? 아, 디귿이 답이 되는 거야. 됐어? 자, 요 기출 문제까지 다 풀어서 오세요. 알겠죠? 앞에 것도 풀 거 있잖아. 산과 염기 앞까지 다 풀어서 오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